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지도부가 결정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 그리고 이 초선 당선인들 간의 합동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장에서 나온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과 연결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총선에서 고양 지역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는 지역구민들이 왜 뽑아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 일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핵심은 이게 베드타운으로서 서울의 위성도시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산, 고양에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서부권, 수도권 서부권의 중심이 되는 고양, 일산의 비전을 얘기했고 그 비전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선거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당선인님도 그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지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의 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각각 안정적인 뭐 당 운영 그리고 당정청 관계 강화, 야당과 협상 이런 얘기를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 좋은 거고 지금 21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촛불혁명에 의해서 드러난 민심 이것을 완성하려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촛불혁명이 왜 있었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나왔던 국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세 분들은 각각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셨고 나름대로의 경륜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세 분이 내세우는 초선 의원이나 아니면은 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어제는 특별하게 뭐가 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또 선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판단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누가 잘 이행할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세요? 예. 그 오늘 원래 지금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투표하는데 현장 분위기를 봐야죠. 제가 아마 부동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선 이상의 그런 의원들은 이미 이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나 비전이나 혹은 이 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초선 당선인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런 변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시기에 다른 그 초선 당선인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마 초선 의원님들은 다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거나 그 전에 봤던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뭐 하고 있겠지만 관망세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직은. 네. 정말 막 그런 거 가지고 누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전체 163명이 투표를 해서 후보 간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를 하죠. 근데 이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82명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개파 간의 표 대결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래도 비주류인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보다는 김태년, 전해철 후보 이 두 분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개파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풀 건가의 문제이지 네. 개파 정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초선 당선인들도 본인들을 공천에 공천을 받게끔 힘을 몰아준 여러 당 내부에 인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인사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때요? 국회의원이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도 받았지만 저 스스로 혼자 판단하는 일이지 누구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확고부동한 부동표는 맞는군요. 그 자리에서 그 열린 우리당 트라우마가 사실은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뭐 성공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슈퍼여당인 건 맞지만 좀 다른 각오로 뭔가 임해야 되고 앞으로는 의정활동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는 처음 과반수를 내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각각 백과쟁명으로 냈던 상황이어가지고 일이 추진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걸 적절하게 수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저희들은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절박하게 해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원칙이 뭐냐.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는 과정 이것들을 잘 조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 후보,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을 안정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다 본인이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내대표가 되고 통합의 리더십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당정청 협력 강화를 특장점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후보가 또 공통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 21대 국회 첫 원내 지도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내부적으로는 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확실한 이행,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소권 분리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네. 하나씩. 네. 언론개혁 필요합니다만 전선을 그렇게 막 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하나하나씩 완료하면서 차곡차곡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우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실물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곳에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초선 당선인들도 관심이 있는 게 상임위 배분 문제인 것 같아요. 새 원내대표 모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당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좀 역할을 할까요? 글쎄요, 각각 새로 당선되신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해야 될 자신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임위 배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상임위가 사실은 차지하는 그 의미나 또 지역구와 연결시켜서 뭔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 문제는 생각보다는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국회의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보면 상임위가 상설화되고 또 좀 소외된 상임위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새로 원내대표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조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한마디 이것만 여쭤보고 갈게요. 이번에 그 태영호 당선인하고 지성호 당선인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는 뭐 국방이라든가 정보통신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그 사안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벌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단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만일 거기에 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을 지켜야 될 의무, 윤리는 지키셔야 되고 또한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은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야당의 지도부가 나름 배정을 하시겠죠. 그걸 되기도 전에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그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도 하죠. 국회 입성하시면서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조금 경제 전문가로서 뭔가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있었던 위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경제 자체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총수요 자체가 제한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총수요를 지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버텨야지만 다음 조금 지나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총수의 부양 정책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위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통 분담이고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인력 구조조정을 나서서 총수요를 더 악화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사과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문호조 경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문의 내용이라든가 또 진정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두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아마 4세 경영권 이양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권을 이양할 권한은 주주에게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지고 현행법상으로 자식한테 물려준다 안 한다. 권한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했죠. 네. 지금 삼성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주의 권한과 경영진의 권한 이걸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였고 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현재 재판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 등등의 재판에 있어서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출발해서 지난번 이 현재 재판까지가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연계된 거냐 아니면 합병 그 과정은 별개의 문제냐가 쟁점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에서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건 연속된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발표문으로서 그 자체가 연속된 과정이라고 자인한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재판에 이런 사안 자체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좋지 않은 진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4세 경영 문제는 사실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좀 잘못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의 승계 작업이나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이었습니다.